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미국에 수출했다. 이번 수출이 박스권 주가의 상승 재료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연내 출시를 목표로 삼았던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진행 상황도 진단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셀트리온에 대해 저희가 주제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종목 시장에 빠졌을 때 이후의 상승을 노리면서 담으신 분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에서 대표적인 굵직굵직한 기업들 사면서 IT에선 삼성전자, 제약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틱스 매시하신 분들 많은데요. 그런 기대만큼 안 간다라는 말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현재 구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어스코어 박중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셀트리온을 저희가 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그 이후로 확실하게 분위기가 바뀐 듯한 느낌 못 받았거든요. 네. 오늘 나온 소식부터 우선 짚어보고 나서 셀트리온을 점검해 볼게요. 네, 우선 오늘 좋은 소식이 떴죠. 네. 미국 자회사 셀트리온 USA가 샘피뉴트라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이제 긴급 진단용 코로나19 긴급 진단 시약을 오늘 승인을 받아서 2,100억 규모의 수출을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시장에서 뜨거워져서 현재 주가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샘피뉴트라는 것은 항체 항원 기술을 이용해서 민감도를 굉장히 높인 기술로 10분 만에 진단을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이게 미국 수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최근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차 대유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 진단 시약의 진단 키트의 시장이 주춤했다가 다시 또 급성장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어서 시장에 좋은 지금 반응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항원 진단 키트 때문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이 셀트리온이 진단 키트를 여러 나라에 공급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매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셀트리온의 전체 매출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선 이 진단기기 시장 규모를 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네. 미국의 그랜드퓨 리서치라는 이 리서치에 따르면 진단 규모 시장 규모가 올해만 198억 달러. 약 22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수출 계약을 2,100억 정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여러 곳에 코로나19가 재확산 기미가 굉장히 빠르게 있고, 지금 분명한 것은 코로나19가 내년 이맘때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1년 후까지는 종식되기 어렵다는 것은 전문가들 모두 이견 없이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다면 이 진단 키트 시장이 약 비슷한 규모, 약 22조 정도 된다면 현재 2,100억 정도를 수출 계약을 했지만 이 두세 배 정도는 계약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네. 이 규모면 셀트리온이 분기별로 매출액이 약 4,500억 정도 나기 때문에 분기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이 진단 시약이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은님께서 집중해서 들어봐야겠네요. 셀트리온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하시면서 왜 좋은 소식이 자꾸 셀트리온 쪽에서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저희도 이게 궁금해서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제일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핫했던 네. 진단키트 소식을 네. 전해드렸고, 사실 셀트리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이오시밀러, 네. 그리고 최근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네. 2상, 그렇죠. 3상이잖아요. 네. 이 치료제 부분에서는 진척이 있는 거예요? 요게 좀 브레이크가 사실 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였었어요. 예, 네. 왜냐하면 그래서 사실 주가가 좀 빠졌죠. 네. 이게 좀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최근에 요 같은 방식, 그러니까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개발하고 있었던 릴리와 리네제놀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임상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요 두 개 약품이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있는 CTP59라는 요 제품과 동일한 항체 치료제를 개발했었어요. 요 항체 치료제는 뭐냐면은 네. 혈액에서 이제 코로나19가 걸린 분들의 혈액에서 항체를 채취해서 그 항체에서 단일 항체,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단클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클론을 뽑아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개발했는데, 현재 국내는 2상, 3상 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외국에서 같은 메커니즘을 개발했던 이 두 개가 중단되면서 셀트리온도 가장 계속 될까라고 하는데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는 계속 우리가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확인이 된 것도 하나 있잖아요. 바로 네.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네. 셀트리온 하면은 램시마, 투룩시마 유럽 시장에서 잘 팔리고 점유율 확대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네.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왔었고 이번 3분기에도 도움이 될까요? 물론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제 3분기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네. 예상 실적치가 매출액은 4,600억. 4,600억. 그러니까 작년보다 57% 정도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좀 더 늘었습니다. 1,9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6%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역시 셀트리온의 주력은 그 램시마와 그리고 트룩시마죠. 그 램시마는 원래 류마티스 관절염 약이었는데 최근에 유럽에서 염증성 질환 약으로 한 번 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조금 있다. 그래서 매출액이 좀 더 늘 것이라는 호재가 이제 된 것이고요. 트룩시마는 딱 1년 됐습니다. 2019년 11월 달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시장에 출시가 됐는데 현재 미국 시장의 마켓 셰어가 약 19.4%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셀트리온의 실제적인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은 이 두 가지가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여기까지 들으면요. 셀트리온의 주가가 왜 박스권에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셀트리온의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30만 원 훌쩍 뛰어넘고 전고점까지 갔다가 네. 거기서 박스를 뚫지 못하고 다시 쭉 그렇습니다. 밀려 내려왔거든요. 지금 24만 원 선에 있는데 그동안 투자 심리를 좀 가로막은 것 중에 하나가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 네, 제피 혹은 모건 리포트죠. 네, 블록데이 소식.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네. 계속 못 가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선 제피 모건의 그 리포트가 큰 역할을 했죠. 그 9월 달에 네. 제피 모건 리포트를 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왜 셀트리온의 적정 주가는 19만 원이라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세 가지 메커니즘인데 첫 번째는 바이오시밀러라는 이 시장 자체가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지 않고 시밀러로 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마진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네. 20%까지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고. 근데 이 반론은 셀트리온 쪽에서는 그만큼 코스트가 떨어지고 있다. 충분히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셀트리온 입장이고. 두 번째는 셀트리온 영원한 이제 아킬레스건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이 만든 그 상품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팔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고 부담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재고가 많이 증가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좀 후발주자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굉장히 많다. 이 세 가지를 복합했을 때 제피모건에서는 한 19만 원 선이 적정하지 않은가라고 지금 그때 리포트를 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반대 의견도 좀 있긴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제 셀트리온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셀트리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재확산 그리고 내년까지 간다는 것이 약간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호재가 있고 두 번째는 예상보다 마진율이 그 제피모건에서 예상한 마진율보다 훨씬 더 마진율 떨어지는 속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셀트리온의 주가를 조금 더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외국계 증권사에서 셀트리온의 그 R&D 비용 처리 문제도 그것도 이제 재무제표에서도 딴지를 걸었었는데 국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보니까 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요. 네. 30만 원 중반대가 가장 많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45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바이오시밀러 업체,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 떠나는데 이걸 이제 셀트리온 계속 잡고 있으니까 네. 선두 기업 그리고 계속해서 그 파일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좋게 평가를 한 것 같거든요. 우리 박종훈 대표님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목표가 어디로 보시는지 지금의 가격 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주가가 고점 대한 30% 정도 하향돼 있는 주가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30만 원대 초중반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내년도에 지배구조 개편이 남아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되고 좀 더 이제 여전히 악재였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재고 부담이 사라지고 네. 내부 거래의 리스크도 사라지고 조금 더 투명한 거래 방식과 지배구조를 가져간다면 그에 대한 포텐셜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가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이라는 세 회사가 합병되면서 한 50조 이상의 규모가 커지면서
글로벌 빅파머로서의 역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포텐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박정훈 대표님은 30만 원대 초반은 충분히 회복 가능할 것 같다 의견 주셨고요. 그럼 조금 더 멀리 봐서 이제 서정진 회장의 은퇴 이야기도 네. 해서 저희가 시장에서도 다뤄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은퇴한다면은 셀트리온의 주가에는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면서 도움이 될까요? 혹은 떨어질까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다. 네, 시장에서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서정진 회장의 은퇴는 이미 여러 번 거론이 됐었고 가장 최근에는 10월 6일 날 코네도 호텔에서 컨퍼런스 할 때도 이미 본인이 밝혔죠. 근데 이 은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배구조의 개편은 다시 말해서 셀트리온이 앞으로 혁신 투명하고 빅파머로서 갈 수 있다는 이미 시스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자신감의 의미, 내포되어 있다고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배구조의 개편은 이제 합병이 관건인데 물론 주주총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지만 통과할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요. 이 세 기업의 합병은 셀트리온에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외국계 투자자들이 의문시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부담 그리고 R&D 비용의 회계 처리권 이런 모든 건들이 사라질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포텐셜이 분명히 되고 또 하나는 서정진 회장이 그러니까 은퇴한다는 것은 셀트리온 그룹 전체가 이제는 글로벌 빅팜으로서의 확실한 시스템적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표출이기 때문에 네. 이 또한 호재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방에 최근 셀트리온의 주가가 가다 만 것 중에 하나가 연말 양도세 문제 때문인 거다라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셀트리온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11월 중순쯤 양도세 문제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매도했을 때 그때를 매수 기회로 봐도 좋을지 아니면 그냥 지금 살까요? 아직 정부에서 확실한 그 법이 발표되지 않았죠. 네네. 그때가 한 번에 기회는 있을 수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그때 한 번 출렁일 때 좀 들어가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